네, 시장은 금리나 그리고 AI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변동성이 다소 큰 하루였고 일부 반도체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만 살아남은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전히 시장은 또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전장에 좀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사람이 이제 기대를 하다가 또 실망을 하니까 또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게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된다라는 좀 특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금액으로 쳤을 때는 코스닥을 매도로 나오게 되지만 이거를 개수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은 600만 주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팔고 나서 싼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수가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유동성 상승세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섹터에 대한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 요 사이가 좀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면서 증시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반응성이 긍정적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충분해진 유동성이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좋은 쪽으로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장을 준비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제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사이클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이 돌고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가 갈지도 이제 시장도 애매하다 보니까 테마가 있는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을 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환매라는 키워드로 테마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로봇 테마가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의료용 로봇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역시나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번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로봇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 알파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교섭 창구가 단일화 구체화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주들이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의심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뭘로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노동 리스크에 대한 회피가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룸, 성장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세제 혜택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로봇에 대한 사이클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게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캐파는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체크해둬야 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조하거나 설치하거나 AS 하는 건 결국엔 또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오히려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기술력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노동 리스크는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문직에서 이제 노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노조 노란봉투법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자동화 수혜 사이클이 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좀 실적이 찍히기보다는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가는 주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테마 이후에 과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세론 리스크도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테마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는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고요. 순환매라는 키워드가 적용될 두 번째 테마 만나볼게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좀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건설 쪽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쪽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건설은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건설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재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주택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라고 현 정부가 강력하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한 확대, 건설사에서도 호응을 하면서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주에 대한 인프라 확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적으로도 건설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커다란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쟁, 종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강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평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휴전이나 종전만 된다라고 하면 재건에 대한 수주는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이슈로 건설 기계 장비 쪽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건설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이제 수주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수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투자에 대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규모가 이제 1,300조가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장에 반영이 되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대형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나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주가 한국이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국가가 주도하면서 많은 수주를 가져갈지 여기에 대한 미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리스크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H 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확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민간 투자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주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기대하는 실적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체크하시면서 지금 바닥에서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할 때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건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에 힘을 더 실어 주실 건가요? 이미 좀 로봇에 대한 사이클이 너무 좋다라는 걸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건설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 볼까요? 건설에서 약간 이 종목이 건설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건설에 대한 모멘텀을 잘 숨기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종목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건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비운의 아이콘을 생각을 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건설업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사업 부분을 자세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토목이랑 플랜트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 부분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는 결국에는 철강과 금속에 대한 무역 사업 부분이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간 주택에 대한 확대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주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할 수가 있다 보니까 철강 수혜주 그리고 건설에 대한 수혜주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상승이 좀 억제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550억에서 130억까지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던 공매도가 숏 커버링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현재값 진입도 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바닥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좀 높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저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28만 원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 역시도 바이오가 좀 세론이 만들어져서 속상한 날인데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 저는 더 빠르게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바이오라든지 건설이랑 이제 개별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